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수의사의 동물행동의학연구소 소장 짱구네 동물병원 신호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려견과의 첫 만남을 위하여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것은 한 생명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책임감과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실 경우, 가족이 같이 살 경우, 어떤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적당한지, 혼자 사는 분이 적당한 반려동물이 따로 있고요. 여러 가족이 구성원이 되었을 때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들이 또 따로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강아지한테 얼마나 비용이 들을까요? 1년간 강아지에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신의 수입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강아지가 아팠을 때 이에 대비한 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려견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 줄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반려견의 사료에 대해서 요새는 생식도 많이 먹이고 간식도 먹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도 강아지들이 물품을 살 때는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아지 목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하고, 장난감의 경우는 한 장난감만 가지고 오랫동안 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너 개의 여분의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의 수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많은 보호자분들 중에 자기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 알러지가 있는 걸 발견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알러지에 대한 반응을 꼭 검사하시고 키우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입양 전 반드시 알러지 테스트를 가까운 내과에 가서 방문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견종 선택 시 유의사항. 나는 조용하고 다정한 강아지가 좋아요?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하는 강아지가 좋아요? 털빠짐이 많은 아이가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훈련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견종, 좀 대형견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활동량이 많은 견종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털빠짐이 적은 견종이 필요한지, 또는 맹견이 꼭 나갔을 때 입마개를 해야 된댔으니까 맹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맹견이라는 것은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맹견 소유주한테는 몇 가지 책임이 따라요. 이거는 법적으로 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아시고 키우셔야 합니다. 맹견 견주의 의무사항, 소유자 없이 통제된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고요. 생후 3개월 이상 맹견과 할 때는 목줄과 가슴줄이 있어야 되고요. 맹견을 키울 때는 최소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면 특수교육 장소에는 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려견과의 첫 만남.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반려견을 지금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입양을 할까요? 입양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어디서 데려올까요? 첫 번째 입양 경로가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라고도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은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어떻게 입양을 하는지를 실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분실 또는 유기된 유기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입양할 때는 입양비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분양비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혜택이 있냐면요. 이 유기동물들을 잘 키우시라고 지원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입양 경로가 이제 전문 브리더가 있어요. 이제 전문 브리더에서 키우는 좋은 점은 뭐냐면 부모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견으로부터 이 아이가 안정돼서 잘 크고 있는지,
그런지. 그래서 꼭 부모견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양 전에 필수적으로 모견이나 부견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생산업 허가 여부를 받으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입양 경로는 이제 펫샵이에요. 동물 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고 입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동물 판매업소에서 입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판매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판매업 등록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 매매 계약서에 필수 사항이 있어요. 동물 판매업의 등록번호, 업소,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이 동물의 출생일자,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그 다음에 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자의 업소명,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동물의 종류, 품종, 모색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약물 투여 등의 수의사의 치료 기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냐면 판매 시 건강 상태 그 증빙 서류, 판매 및 판매 금액, 그 다음에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 방법, 등록된 동물의 경우 등록 내역 등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만약에 반려동물을 구매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계약서를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판매업자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시장, 분수, 구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 판매업자에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5일 이내 폐사 시,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이런 보상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려견에 구체적인 준비를 했어요. 내가 새 식구를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죠?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머문 경우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급여 중인 사료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특별한 무슨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개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부모견이 있으면 부모견의 성격이 있는지, 배변은 어떻게 하는지,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됐는지,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면 키우시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반려견을 키울 때 필요한 용품이 있어요. 배변 패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밥그릇, 물그릇, 이전에 먹었던 사료, 간식, 이전에 쓰던 물품, 그 다음에 리드줄, 목욕용품과 핏, 이동 가방은 꼭 필수 상품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처음 데려왔어요. 그랬을 때 보호자들도 두근두근 떨리겠죠.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럴 때 보호자분들이 너무 흥분해갖고 하면 안 돼요.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조용히 이름을 부르며 몸을 낮추세요. 그리고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해요. 냄새를 맡고 아이가 다가오려 하면은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보호자가 먼저 가서 이 아이를 만지거나 흥분돼서 큰 목소리 톤 높여갖고 자꾸 하시면 이 아이는 더 흥분되고 이 아이가 계속 뛸 수도 있고요. 안정적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가왔을 때 만져주셔야 해요. 집에 도착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아이가 옛날에 쓰던 물건을 같이 두시고 너무 자주 아이를 만지거나 안거나 보고 싶다고 막 부르면 이 아이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랬으면 이 집에 적응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 아이가 혼자 자기 상황을 적응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보호자님한테 다가오면 그때 이 아이를 안아주거나 만져주세요. 첫날 밤이 지나면 아이가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왔어요. 그럼 반려견을 등록하셔야 돼요. 모든 반려동물은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이 되면 등록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집에 왔을 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합니다. 그래서 꼭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이에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시 구청에서도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 등록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보호자가 바뀌어도 변경 신청을 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동물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동물 등록 수수료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반려동물 등록, 처음부터 데려와서 이 아이를 키우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다음 화면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과 두근두근 첫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